AMD가 원래 인텔과 공생 관계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텔 라이센스를 빌려서 이제 그런 CPU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죠. 성능 면에서도 인텔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의 류영호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실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언더독의 반란이죠. 바로 반란. AMD입니다. 요즘 이제 컴퓨터 부품 업계의 가장 크나큰 이제 화두가 아닐까 하는 기업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AMD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AMD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기울어져가는 이 2위 기업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2014년이죠. AMD 이사회진에서 이제 일사수를 CEO로 임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AMD가 이제 조금씩 성장의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더독의 반란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그만큼 그럼 주가에도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수가 취임한 이후에 2015년 7월 정도에는 사실 AMD가 거의 역사적 저점이었었죠. 1.62달러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1.62달러. 네.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주가가 한 56달러 정도를까지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상승폭이 한 35배 정도 되죠. 근데 이런 AMD가 원래 인텔과 공생 관계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과거 AMD 같은 경우는 인텔의 라이센스를 빌려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이제 인텔 걸 쓴 거죠. 맞습니다. 과거 인텔 같은 경우 이제 IBM 쪽 CPU 관련된 걸 제작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인텔 라이센스를 빌려서 이제 그런 CPU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이 가성비로 계속 승부를 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 저가형 시장에서는 계속 입지를 굳히게 됐었습니다. 그럼 인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를 줘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약간 시장을 양분하는 걸 보면 좀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당시에 그래서 좀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혹시 MC님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컴퓨터를 예전에 말할 때는 286, 386, 486 이런 세대라고 진짜 약간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약간 그러시긴 한데 당시 이제 386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인텔이 AMD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대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서 사실 AMD가 이거에 대해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이 소송이 거의 8년 만에 그 끝났습니다. 기술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MD가 승소를 하면서 이기게 됐는데 이 AMD도 이제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체적인 거를 계속 더욱더 이제 강조를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낀 것 같고 K5 아키텍처라고 한 거기서부터 이제 AMD가 독보적인 기술을 좀 많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회로를 어떻게 이제 설계하는지 자기네들이 이제 다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키텍처라는 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건물 설계할 때 CAD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잖아요. 건물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틀을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CPU도 똑같이 그런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 아키텍처 부르는데 이제 에슬론이라는 시리즈를 만들면서 성능 면에서도 인텔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 편에 제가 인텔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그 짐 켈러라는 분이 이제 에슬론 24라는 거를 사실 AMD가 데뷔를 하면서 AMD가 처음으로 인텔 점유율을 거의 50% 가까이 뺏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AMD가 승승장구하는 듯 했으나 사실 좀 몰락해가는 모습이 오히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AMD가 좀 자만했던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코어 듀오라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다시 이제 뺏어오게 됐었고 AMD는 그때 사실 에슬론 64 이후에 이렇다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하락의 길을 걸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얘네가 이제 GPU 회사 ATI라는 회사를 54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4억 달러나. 네, 자금에도 좀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금에 부담이 생기면 당연히 R&D에 쓰여질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AMD가 하향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었고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2011년도에 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도저 아키텍처였습니다. 완전 약간 쇠락의 길을 걷게 됐었고 이 당시에 AMD도 이 팹을 갖고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파운드리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로 이제 분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모바일 GPU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한테 넘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도저 아키텍처 이후 힘든 시기를 겪다가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리사스가 이제 AMD로 오게 되면서 AMD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PC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요즘의 화두가 이제 점점 PC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텔 할 때도 한제 언급 드린 적이 있었는데 PC 자체가 이제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저희가 뭐 휴대용 기기들이 너무 발전되게 되면서 PC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AMD가 어떻게 보면 PC 기반으로 계속 사업을 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좀 타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인텔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PC라고 해서 HPC, 그 고성능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PC 기반이었던 AMD 사업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9년 말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요, PC랑 게이밍 쪽이 약 85%,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15% 정도. 사실 이 15%가 굉장히 좀 낮은 숫자이긴 한데요.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인텔, 엔비디아를 엮어서 사실 이 세 기업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텔이나 엔비디아 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거기에 유의할 점에 언급됐던 부분이 지금은 또 투자 포인트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때 리스크 포인트가 사실 여기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AMD의 시장 점유율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 아키텍처 라이젠 제품이 처음 소개된 건 2016년 말이긴 한데요. 실제로 제품 출시 2017년도에 됐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은 지금 기대감은 높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뭐 보드라든지 게 많이 없어갖고 그 칩만 산다고 이게 사실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또 끼울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인텔이 가격을 낮추고 막 그런 작전을 피면서 초기는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미적지긴 했습니다, 반응이. 네. 근데 하지만 이후에 뭐 라이젠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점유율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제품이 인텔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텔의 입장에서는 모바일용, 그 노트북용 제품은 인텔이 신제품을 지금 출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뭐 타이거 레이크라는 제품도 나올 예정인데 데스크탑용에서는 아직도 최신 공정 제품이 거의 로드맵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지점을 지금 정확하게 AMD의 라이젠 3가 파고든 거 아닙니까? 파고들고 있고 실적으로 AMD는 그 이후의 제품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데스크톱 PC 쪽 영역에서는 계속 AMD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텔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신사업이 데이터 센터. AMD도 이 데이터 센터를 점점 더 구축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인텔의 서버 시장 점유율이 99%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빠진 상태고 AMD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점유율 10%까지 늘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또 HPC 슈퍼컴퓨터 관련된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실 슈퍼컴퓨터 리스트를 쭉 보시게 되면은 AMD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인텔이군요. 네, 500개를 쭉 보셔도 AMD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상위 업체들이 AMD 제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일부는 이미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쪽 부분에서도 점유율을 좀 빠르게 확대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게이밍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PU 했으니까 GPU죠. AM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 건 맞긴 합니다. 둘 다 2인자니까요. 네, 2인자니까요. 그런데 올해 그래도 이제 좀 신제품 중에서 빅랩이라는 그 코드명을 가진 제품이 나올 예정이라서 그 제품은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쪽에서도 클라우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파고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글의 이제 스타디아라는 그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도 AMD 하드웨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향후에 이 클라우드 게임이 성장하면은 뭐 당연히 AMD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뭐 게이밍 산업 쪽에는 없습니까?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콘솔 게임들 대표적으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게임기를 구동시키는 칩을 AMD가 만들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경쟁 업체인데 올해 이제 출시될 예정인 신작들에 둘 다 AMD가 들어간다는 거군요. 둘 다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이게 올해 하반기 AMD의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칩셋계 3부작 AMD를 계속 하고 있는데 투자 유의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IT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슈로 뭐 공급 체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은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대치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2인자라는 점. 그래서 이 프로세서 시장은 대부분
두 개의 업체가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경쟁이라는 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텔이 사실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내노라는 엔지니어들이 다 인텔에 지금 다시 모여들었기 때문에 단기간은 사실 AMD가 우위를 점하겠지만 인텔이 만약에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AMD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실패하게 된다면은 이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GPU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GPU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AMD가 아직까지 좀 우위라고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인텔이 어쨌든 이제 신제품을 갖고 GPU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는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AMD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AMD의 투자 포인트는요. 첫째로는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게이밍 사업입니다. 근데 이 게이밍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랑 좀 다른 게 일단 클라우드 게임 쪽의 성장과 함께 이제 AMD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출시될 플레이스테이션과 그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그런 칩셋.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콘솔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만큼 AMD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포인트로는요. 계속 뭐 IT에선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나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텔의 다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CPU 시장, GPU 시장을 같이 보시려면 이 AMD 편뿐만 아니라 인텔 편, 엔비디아 편 같이 보시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네, 그게 좀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AMD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